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제 쇼핑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면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신발 이런 거 제가 이제 아이 옷이랑 제 옷이랑 이런 걸 샀어요. 거의 한 10개 정도를 샀는데 10개 정도 샀는데 이게 상하복이 지금 이게 얼마냐면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 그 다음에 뭐 요런 티셔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3,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굉장히 저렴해요. 상품들이.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런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에서 사는 상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입될 때 이제 배송비라든지 판매자 마진 이런 것들을 다 붙인 게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중국 구매 대행을 배우게 되면 그냥 중국 공장에서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그냥 판매자 마진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도매가도 아니고 거의 공장가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중국 구매 대행 하려고 하면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중국어 전혀 모르고, 그래도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국어를 몰라도 이제 일을 하시던, 일을 안 하시던, 물론 일을 하면 굉장히 좋죠. 저처럼 이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쇼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 공장가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들여온 금액이 총 376.71 위안인데 이걸 하나로 따지면 배송비까지 합쳐서 한 88,000원 정도 되거든요. 89,000원 정도. 지금 품목이 10개 정도 되니까 거의 한 품목당 8,900원 정도 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제 몽땅 사가지고 한꺼번에 들여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배송비가 이제 무게에 따라서 달라져서 국내에서 국내 배송비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라는 게 온라인에서 이제 그 셀러로 활동을 하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중국 구매대행도 있고요. 구매대행이지만 일본 구매대행, 뭐 유럽 구매대행, 뭐 여러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초보가 도전하기에 제일 쉬운 게 중국 구매대행이에요. 다른 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사입 위탁 이런 것들은 재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를 하려면 내가 재고를 두고, 그러니까 상품을 먼저 구매를 하고 나서 그러고 판매를 해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상품을 먼저 미리 구매해서 내가 이제 상품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마진율이 다른 나라들 구매 대행보다도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이 제일 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중국 구매 대행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구매 대행 과정, 잠시만요. 넘어갑니다. 네, 개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 구매 대행이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에 팔지 않는 상품, 그러니까 중국에만 파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국내보다 중국에서 샀을 때 굉장히 저렴한 그런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쿠팡이나 뭐 네이버, 뭐 지마켓, 옥션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함으로써 그 판매권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율이라는 게 30%를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판매 금액에서 이제 30% 정도를 수익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팔지 않는 상품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국내에 아직 들여오지 않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은 상품, 뭐 피규어 굿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품들은 요런 이제 공구들, 기계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KC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KC 인증. 그게 뭐냐 하면 전자제품 이런 데에서 조금 보셨을 거예요. 이런 마크들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KC 인증이라는 게 안전 적합성 인증이라고 해서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거를 평가하는 건데 요런 마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런 레이저 레벨기 같은 이런 상품인데 요거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인증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려면 KC 인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국내보다 KC 인증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저런 두 가지 종류의 상품들을 판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이게 수익이 되는지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타오바오 같은 중국 사이트에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진과 그 다음에 금액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이런 쪽에다가 상품을 등록을 해요. 상품을 등록을 하면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선택이 돼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주문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을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중국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상품을. 근데 중국 사람이 국내로 바로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릴게요. 바로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품을 배송 대행지라는 창고를 거쳐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일이에요.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쿠팡에 상품을 올려서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 상품을 타오바오 중국에 주문해서 배송 대행지라는 창고를 거친 다음에 고객한테 바로 보내주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재고가 필요가 없죠.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그 상품을 주문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환불 취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고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을 미리 구매해서 재고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택배를 쌀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바로 고객한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 손을 거쳐서 가는 상품이 거의 없어요. 아니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조금 유감함들 그 다음에 부업으로 하기 좋은 게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 수강생분들 중에 복사 붙여넣기도 하실 줄 모르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주문을 받으셨어요. 컴퓨터도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스킬이나 난이도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적 자유님께서 이제 아동 관련은 무조건 KC 인증이 있어야 하나요? 여쭤보셨는데 아동 관련은 KC 인증이 무조건 있어야지 구매 대행으로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계 같은 거는 이제 뭐 배터리, 전자제품 이런 거는 KC 인증이 없어도 판매를 할 수가 있지만 아동 관련된 제품은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수령을 하시게 되면 이때 결제했던 비용 금액이 제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상품을 구매했던 그런 비용이랑 배송비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가 제 수익금이 되는 일이에요. 애기 사진. 애기가 사용하는 상품이면 안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애기랑 관련이 없는 상품이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초상권 이런 것들. 네, 유아의자는 안 되죠. 네, 유아의자는 아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로 이제 주문 넣고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수수료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옵션 이런 쪽에 이제 다 입점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다 나오는 매출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품을 팔아야지 잘 팔리는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다 보니까, 네네, 아동복도 해당됩니다. 요 가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떤 상품을 팔아야 잘 팔릴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심플한 티셔츠는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절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진짜 거의 안 팔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뭐 상품을 100개씩 뭐 1000개씩 올려도 판매가 안 된다라시는 분이 계셔요. 보면 중국 사이트에서 내 눈에 보기에 예쁜 상품들, 그런 것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국내에도 이런 상품들은 널렸기 때문이에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질 좋은 국내 상품들.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 구매대이기 때문에 평균 배송 기간이 2주 정도 걸려요. 2주. 그런데 2주를 기다리고 이런 하얀 티셔츠를 살까요? 저는 안 사거든요. 이런 티셔츠는 안 팔려요. 차라리 파실 거면, 티셔츠를 파실 거면 비트코인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는 팔려요. 왜냐면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배송, 이거 보니까 지금 해외 마크가 다 붙어 있죠. 이런 거는 국내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팔리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싱을 하실 때, 상품 등록을 할 때 내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거, 그런 거는 안 팔리고, 이런 것들, 국내에 없는 것 또는 국내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는 가격과 고객에게 파는 가격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만약에 중국에서 뭐 50 이하에 판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원가가 50 이하이라고 계산하면, 환율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50 이하 곱하기 지금 환율이 197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200이라고 했을 때 원가는 10,000원이 되겠죠. 10,000원.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품을 보낼 때 드는 배송비가 있을 거예요. 배송비는 여기 배송 대행지에서 몇 킬로에 얼마인지 요율표가 나와 있어. 배송 대행지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배송 대행지는 그냥 중국 배송 대행지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냥 인터넷 사이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보시면 이제 무게 얼마당, 배송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까 티셔츠 같은 경우는 0.5k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일반 셀러라고 했을 때 5,300원이죠. 그럼 넉넉하게 그냥 5,300원을 그냥 6,000원이라고 잡았을 때 배송비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 마진, 이거를 팔았을 때 얼마를 남길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소 5,000원 이상 남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매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세히 했을 때는 마켓 수수료라든지 이제 구매처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더하려면 이제 103%, 이거는 타오바오 수수료, 그 다음에 곱하기 114%, 14%를 더한 거죠. 요거는 이제 마켓 수수료라면은 쿠팡이나 뭐 지마켓 옵션 이런 쪽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더해주면 이게 판매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게 타오바오 사이트거든요. 이게 타오바오 사이트인데, 이제 지금 다 한글로 보이잖아요. 조금 크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중국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다 한국어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국내 사이트랑 다를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 이건 판매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그냥 이제 계산하는 용도로 지금 쓰는 거예요.
이게 원가가 24.9위안이에요. 24.9. 그럼 원가가 24.9죠. 그 다음에 200. 요거는 환율입니다. 환율. 중국 환율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아이고 제대로 나오네. 187 좀 내려왔네요. 그 187.56이라면 187.56. 근데 저는 이게 환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냥 200으로 자꾸 합니다. 그래서 200위안으로 해가지고 202로 해가지고 곱해주면 24.9 곱하기 200 곱하기 200 하면 원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4,980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3%를 더해줘야 돼요. 이게 4,980원에서 3%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게 103%를 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980원을 그대로 남겨놓고 3%를 더해야 되니까 103%를 곱해주면 5,129위안입니다. 이게 타오바오에서 3% 더한 금액을 결제하는 비용이에요. 실제 결제되는 비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쿠팡에서 가져가는 금액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114%.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송비는 아까 6,000원이었죠. 6,000원. 그 다음에 내 마진 얼마를 잡을 것인지 정해서 5,000원 더해주면 이게 최종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마켓 수수료 14% 빠지고, 그 다음에 결제 수수료랑 이제 원가 빠지고, 그 다음에 배송비 이런 거 다 빠지고 나면 5,000원이 남는다라는 거죠. 네, 여기가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네이버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네이버 쇼핑에서 많이 검색된 키워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간 트렌드 또는 주간 트렌드 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검색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예요. 정리를 해 놨는데 요거를 카테고리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름 가디건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한다 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여름 가디건을 쳐보는 거예요. 여름 가디건. 근데 그냥 검색을 하면 첫 페이지를 보면 국내 배송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 배송.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해외 직구 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해외 직구 탭을 누르면 해외 직구로는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폴로라든지 브랜드 있는 상품들은 소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이런 브랜드 상품을 소싱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중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품이 많아서 이런 브랜드 상품을 소싱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지식재산권은 꼭 잘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품을 이렇게 봤을 때 해외 딱지가 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앞에.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상표권이 없어 보이거든요. 요거는 요런 것들을 소싱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크롬 웹스토어.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이트 크롬 웹스토어에 검색해서 여기다가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를 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눌러가지고 크롬에 추가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크롬에 추가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상표권이 없죠. 그럼 여기에서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주황 색깔 돋보기 버튼이 나와요. 주황 색깔. 이거를 누르면 타오바오에서 똑같은 상품을 찾아줍니다. 그럼 쟤도 잘 파는데 나도 못 팔 거 없지. 이 상품을 마켓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찜하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매 건수가 있다든지 이런 상품들을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반응이 없는 상품들은 올려봤자 내가 올려도 반응이 없을 거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있다.
그러면 나도 올려서 판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판매 제약이 있는 상품도 알려주세요. 요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라면 뭐가 있냐면 KC 인증, 이거는 이제 전자제품,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요 두 가지인데, 아동 관련은 저희가 KC 인증이 없으면 팔지 못하는 상품이에요. 구매대행도 국내 상품도 KC 인증을 꼭 받아야지만 아동 관련 상품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동 관련이라 하면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고 14세 이하, 그러니까 13세 이하, 그러니까 14세 이상은 괜찮고 13세 이하는 안 됩니다. 아동 관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배터리가 있는 상품, 그 다음에 레이저 레벨기처럼 레이저가 나오는 상품, 그 다음에 블루투스나 무선 기능이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저 레벨기가 맞거든요. 이게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품이에요. 배터리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나오고, 무선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받아야 돼요. 따로따로. 근데 이거 하나 받을 때 KC 인증 비용이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 개 다 받으면 그게 상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구매 대행할 때는 이런 거 전부 다 KC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KC 인증 비용이 판매 가격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상품을 찾는 방법은 알겠고, 어떤 거를 팔아야 되는지 알겠다. 이제 상품은 어떻게 등록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반자동 프로그램은 월에 이제 비용이 계속 다달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 등록하실 때 뭐 몇백 개씩, 뭐 한꺼번에 이제 몇백 개씩 뭐 이렇게 등록하는 거는 대량 등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팔리는 상품을 한 가지씩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 간편하게 여러 마켓들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반자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켓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가지고 이미지를 첨부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수동이거든요. 수동은 이제 비용이 안 들고 반자동과 대량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 하실 때는 대량은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몇백 개 사이에 그 상표권이 포함된 상품이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량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수동은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게 팔릴지 모르는데 이 상품 하나하나마다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많이 들여가지고 상품 하나를 등록하고 또 등록하다 보면은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대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는 타오바오에서 이제 상품을 찾고 나서 네이버 웨일에서 상품 페이지에 이제 링크를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만약에 상품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크롬 말고 네이버 웨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나온 인터넷 브라우저인데 여기에서 이제 타오바오를 접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웨일은 여기 상단에 보면 캡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캡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에 있는 이미지를 굉장히 쉽게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 이미지가 뜨면 상단에 조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카메라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조금 크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직접 지정으로 선택해서 페이지가 아래쪽으로 넘어가도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렇게 지정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중국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번역을 누르면 원래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이미지에 있는 글자는 번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웨일에서는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미지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번역.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글자도 다 번역이 돼요. 그럼 이것도 캡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 그러면 이 저장된 이미지로 상품을 한번 잠깐 등록을 해볼게요. 네,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는 곳이 있고,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 등록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카테고리명은 아까 옷이었으니까 뭐 원피스 이런 거를 검색하면 비슷한 이제 카테고리가 뜨거든요. 그럼 카테고리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명은 이제 잘 팔리는 상품명을 짓는 게 좋아요. 짓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이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국내 판매자 상품명을 많이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고,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그 다음에 검색 품질 체크 해주고, 판매가는 아까 이제 제가 설정했던 방법 있죠?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는 이제 89위안이에요. 그러면 89 곱하기 환율 곱하기, 그 다음에 구매처 수수료 곱하기, 그 다음에 마켓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송비 내 마진. 그러면 판매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31,900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읽어보시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재고 수량은 이제 제한이 없으니까 저희가 재고가 있는 게 아니고 주문만 하면은 이제 발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치로 해놓고요. 그 다음 옵션 같은 거는 이제 선택할 게 한 개면 한 개. 그러니까 컬러를 선택해야 되고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면 두 개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해야 될 게 사이즈밖에 없어요. 사이즈. 그러면 옵션 개수는 한 개가 되겠죠. 그러면 사이즈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이즈가 지금 스몰, 그 다음에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있는데 콤마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콤마로. 그러니까 S, M, L,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을 구분해 주시고 적용 눌러 주시면 돼요. 적용 눌러주시면 이제 S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은 다시 선택해가지고 재고 수량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는 아까 저장했던 부분 있죠? 선택해가지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캡처했던 그런 이미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세 설명에는 아까 캡처했던 사이즈표라든지 상세 이미지 그런 것들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상세 이미지 불러와줬죠. 그 다음에 사이즈도 같이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제 상세 페이지는 끝나는데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해외 직구는 고객들이 개인 통관번호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해외에서 상품을 들고 올 때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개인 통관번호라는 거를 기재를 해야 돼요. 고객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공지사항에 그런 것들을 조금 써야 되거든요.
제가 그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인데 배송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통관번호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지사항에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공지로 넣어 주셔야 돼요. 공지로. 뭐 화물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착불비, 상품이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착불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객이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고객이 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지사항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지사항을 하나 더 넣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공지사항이니까 맨 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상세 페이지는 끝이에요. 그리고 원산지는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산으로 해주셔야 되고 위에서부터 하면 모델명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버튼 슬림 원피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자체 제작 상품 말고 이제 뭐 그냥 디노만 마켓 뭐 이런 거 넣고 제조사는 협력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고 이제 체크하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원산지 아시아 뭐 중국 선택하시면 되고 중국. 그 다음에 신상품이죠. 그 다음에 제공 고시는 그냥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거 일일이 다 안 써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송비 따로 낼 건지 안 낼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저는 방금 배송비를 아예 판매가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 배송으로 하셔도 돼요. 무료 배송. 반품 교환 요거는 2만원 4만원 해놨는데 사실 2만원 4만원은 그냥 임의로 적어놓은 금액이에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윗부분도 그냥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구매 혜택 조건을 리뷰 작성 시 뭐 포인트를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내용이라서 그런 것들만 체크하고 저장하게 하면 상품 등록이 끝나거든요. 근데 수동이 사실 손이 많이 가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편이고 반자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면 반자동 프로그램 크롬에서 아까 수동은 웨일에서 캡처를 했죠. 반자동 프로그램은 저는 윈들리라는 걸 써요. 윈들리. 이제 윈들리 이제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와요. 네, 윈들리. 네, 윈들리. 요겁니다, 윈들리. 네, 요거를 이제 다운받으시면 파란 색깔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고 요걸 누르면 상품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상품이 저장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관심 상품에 상품이 저장이 돼요. 잠깐 기다려 볼게요. 반자동 프로그램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상품 등록하고 입력하라는 부분만 입력하면 돼요. 근데 아까 수동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관심 상품에 들어가 보면 상품을 불러오는 중 하면서 자동으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지정해 놓은 상품명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관심 상품에 이제 담아오기 전에 윈들리에 가입하고 나면 오픈마켓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과 윈들리라는 이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연결하는 방법은 사용자 가이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여기에서 보고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패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연결을 하고 나면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환율, 그 다음에 구매처 수수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마진 내가 몇 프로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판매가를 계산을 해줘요. 판매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단 이미지 아까 공지사항 있죠? 그 부분도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면 그냥 내가 일일이 첨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첨부를 해줍니다. 공지사항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상품명 수정을 하고요. 뭐 정장 드레스 여성 여름
뭐 이런 것들 A라인 스커트 뭐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명을 정해주면 되고, 카테고리 추천만 눌러주시면 이 상품명을 가지고 어떤 카테고리와 어울리는지 알아서 찾아줘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다 수집이 됐죠. 만약에 이제 수정이 필요하면 이미지 편집이나 AI 번역 이 둘 중에 이제 뭐 필요한 거를 기능을 써가지고 편집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은. 그래서 내가 대표 이미지로 하고 싶은 상품 이미지를 제일 앞으로 끌고 오면 대표 이미지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은 뭐 카키색, 검은색 옵션명 지정을 할 수 있고, 뭐 사이즈도 다 이제 알아서 설정이 돼요. 조금 이제 뭐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번역체가 좀 이상한 거, 어색한 것들만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해주면 되고, 내가 필요 없는 이건 판매하지 않을 옵션이다 라고 하면 체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기능들이 조금만 이제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적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판매가도 아까 이제 기본 설정에서 환율, 뭐 수수료 이런 부분을 다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판매가를 지정을 해줘요. 알아서. 그럼 이거는 원가는 얼마니까 수수료 이 정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마진 뭐 더해서 판매가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상품 등록을 하면 이게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요. 판매가가 자동으로. 이제 무료로 하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상품 속성은 패스하고요. 지금은 이제 속성 같은 거는 설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보면 수집돼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편집이나 AI 번역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 이미지 편집은 이런 거는 좀 삭제하고 매직 브러쉬는 이렇게 색칠하면 배경과 비슷하게 상품을 편집을 해줘요. 이미지를. 그럼 매직 브러쉬 실행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AI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번역을 누르고 다음 버튼만 누르면 이게 번역이 돼요. 이미지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만 인식을 시켜서 다음 이렇게 누르면 이미지가 번역이 되죠. 그럼 이제 완료. 그럼 번역된 이미지로 상품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된 걸로. 그러고 나서 이제 상세 페이지 수정이 다 되면 그냥 업로드 설정해가지고 업로드 누르면 상품이 내가 여기에 이제 연동된 마켓들에 다 전송이 돼요. 한꺼번에 상품 등록이 돼요. 그럼 네이버, 쿠팡, 11번가, 뭐 옵션 G마켓 한꺼번에 이 상품이 다 올라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이버랑 쿠팡이 제일 유명하니까 이 두 개만 하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ESM, 옵션 G마켓 매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른 마켓들도 사실 매출이 없지 않거든요.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연동되는 마켓들은 다 입점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조금 답변을 해볼게요. 타오바오 불량 판매자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나요? 이게 아까 이제 그 상품 검색을 할 때 보시면 아까 주황색 돋보기로 해가지고 상품 검색했었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쭉 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판매 건수가 나와요. 가격 옆에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만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상품이 1만 개 이상 팔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10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0개 이상 팔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가격이 3.5고 12.9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싼 것도 한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판매가 많은 거를 한번 더 눌러봐요. 그럼 요 두 가지만 이제 비교를 해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검색했을 때도 아래쪽은 사실 판매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뜨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판매자 등급이 좋다든지 아니면 판매 건수가 많은 게 올라와요. 위쪽으로. 그래서 아래쪽까지는 잘 살펴보지 않고 위쪽에서 대부분 찾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저렴했던 상품을 눌러보면 약간 미끼 상품인 경우도 있어요. 그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가 13.11 위안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더 싼 거죠. 보통 이렇게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 싶으면 미끼 옵션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그 판매 건수가 많은 상품을 소싱을 해요. 판매 건수가 많은 거를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판매자 정보가 나오거든요. 판매자 정보, 요게 판매자 정보입니다. 이게 판매자 등급이고요. 그럼 이제 이게 화살표가 밑으로 막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판매자 점수가 낮아서 좀 믿음직하지 못한 판매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자동 프로그램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반자동 프로그램은 제가 쓰는 거는 이제 뭐 윈들리인데, 윈들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고, 만약에 이제 윈들리를 이용해서 하실 거라고 하면 그 할인되는 코드가 있거든요. 할인되는 코드는 제가 제일 저렴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코드가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20%에서 30%까지 할인되는 코드인데, 월간으로 이제 결제를 하면 월 8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고, 연간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할인이 되는데, 코드가 DAON입니다. DAON. 할인 코드는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최대 연간 결제를 했을 때 55만 4천원까지 할인이 되는 코드고, 반자동 프로그램은 이게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봤지만 매달 20만원 이상 결제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좀 유명한 프로그램들인데 그것도 이렇게 싼 프로그램이 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부담되신다라고 하면 수동으로 이제 마켓 상품을 등록하는 걸 좀 경험해 보시다가 그거는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서 사실 비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팔리는지 감각을 잡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 윈들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AI 번역 있죠? 이미지 번역.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들, 비싼 프로그램들도 금액을 매겨요. 그러니까 장마다 뭐 몇 원, 몇십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결제하면 무제한이고, 번역이 무제한이고, 그거는 15만원 유형만 그런 건데, 지금 프로 유형만 이제 번역이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등록 상품 무제한 관리예요. 그다음 중국에서 한 건 한 건 배송할 때 판매자가 어떻게 찍히나요? 판매자가 어떻게 찍히나요? 한 건 한 건 배송할 때 이제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내역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실제로 어제 주문 처리하면서 구매를 한 건데, 요거를 이제 주문을 했으면 요 주문서가 이렇게 뜨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중국에서 배송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면 주문번호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판매자 이름, 그 다음에 판매자랑 대화할 수 있는 버튼, 그러니까 판매자랑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알리왕왕.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요거는 배송이 시작됐는데 중국에서 운송장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거랑 이제 주문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를 거쳐서 이제 보내는 방법은 제가 2회차 수업 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좀 길어져서.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소싱할 때 한 가지 종류만 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올리는 게 좋은 건가요? 굉장히 좋은 그 질문이신데, 한 가지 카테고리를 하시는 거는 나중에 반자동이나 자동을 대량을 하시다가 어느 상품이 잘 팔리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조금 경험을 하신 다음에 수동몰로 한 가지 카테고리를 파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시작할 때는 반자동으로 해서 모든 카테고리를 다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배송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해도 고객이 클레임은 없나요? 저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지사항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는 지금 포함이라는 건데, 이 미포함 이미지를 보시면 착불 택배비가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멘트를 적어놨거든요. 지금 이미 공지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 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대부분 뭐 딱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다가 사용하지 않아도 상품 관리가 계속 되나요? 네, 상품은 마켓에 등록을 하면 삭제가 되진 않아요. 삭제가 되진 않는데 타오바오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안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 원본 상품 페이지 열기를 해서 바로 판매자 페이지에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안 쓰게 되면 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상품이 만약에 이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 판매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다시 판매자를 찾아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근데 대부분 이제 주문 처리할 때 이미지 검색해서 판매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불편하지는 않아요. 1인 통관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관시킬 때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여올 수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량이라는 게 애매한 게 볼펜 이런 거 볼펜은 집에서 뭐 5개 그 다음에 뭐 10개 사가지고 쓸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5개 10개 수입이 돼요. 통관이 돼요. 그런데 쇼파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2개 3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파 같은 경우는 1개씩만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마다 세관장의 재량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딱 몇 개까지 된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소싱 하시면 따로 장부 쓰시는, 소싱 할 때는 장부를 따로 안 써요. 그런데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장부를 씁니다. 이제 주문 들어온 마켓이라든지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타오바오에 이제 결제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써요. 왜 써야 되냐면 저희가 그냥 일반 도소매업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세금 신고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쿠팡에서 2만원 매출이 났다라고 하면 쿠팡에서 2만원 매출 났다고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2만원 매출을 신고를 하면 안 되고 마진과 그 다음에 쿠팡 수수료를 더한 마켓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세금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금액 있죠. 그러니까 상품 매입 비용은 타오바오기 때문에 이게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비용 처리가. 그래서 장부를 쓰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타오바오에서 얼마를 썼고 그래서 내 순수익은 이 정도야. 나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한 거기 때문에 요것만 내 수익이야 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써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강생 분들 중에 알려드린 분인데 업로드 10건 만에 7일 만에 매출이 일어나신 분이에요. 이거 반자동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동이든 반자동이든 대량이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 구매된 특성에 맞는 상품을 소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오바오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타오바오 가입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PC로 타오바오 들어가가지고 그냥 번역해서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동결이라는 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가입하다가 그냥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IP가 중국 입장에서 해외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타오바오에서 주문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배송 대행 신청서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거까지 하시면 쇼핑이든 상품 등록이든 이제 뭐 판매든 다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